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빠밤. 오늘 댓글 컨텐츠 안 가려고 했는데, 이걸 내가 아침에 봤거든요. 아침에 봤는데, 솔직히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아이고, 이 녀석 참 잘 걸렸다. 이거 참, 구미가 확 당기는 건데,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예. 간단한 댓글인데, 누가 봐도, 참교육시켜도 저한테 함부로 뭘 하지 못할 만한 그런 댓글입니다. 자, 어느 영상에 달린 댓글이냐면,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 제목, 내 집 마련 못한다고 해서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유튜브 댓글로 보면 그런 말 많아요. 어차피 돈 모아봐야, 집도 못 사는데,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하는데, 누가 월급 모읍니까? 이런 댓글도 많잖아요. 생각 없는 댓글이죠, 사실. 맞잖아요. 물론 지금 집값이 비싸가지고 못 사지. 근데 이 아파트잖아, 아파트. 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지는데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살면 관리비도 부담인데. 가족들 같이 사니까 관리비가 부담이 안 되는 거지. 혼자 사는데 관리비 내라고 하면 이거 별로 무시할 돈이 아닙니다. 아무튼, 뭐 집을 사건 못 사건 간에 돈을 모아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넉넉하게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월세 내는 사람들 중에 좀 집안 환경 넉넉하게 갖추고 사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 없어요, 여러분. 지방보다 더 좁은 원룸에다가 교통도 훨씬 더 안 좋은 데 가가지고 그런 데서 침대하고 뭐 행거 설치하면 없잖아요, 공간이. 그런 데 살고 있잖아. 그런데 탈출하려면 돈 모아야 되잖아, 안 그래요? 돈 모아가지고 보증금 좀 더 넣고, 아니 반전세 끼고 해가지고, 좀 더 넓은 집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돈 있어야 하는 거죠, 돈을 모아야만.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야. 내 집 마련 못 한다고, 아파트 못 간다고, 그럼 내 평 원룸이 평생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돈을 모아야 4평에서 6평 가고, 7평 가고, 10평 가고, 1.5룸 가고, 2룸 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월세 내는 것도 60만 냈다가, 40 냈다가, 뭐 반전세 20 냈다가, 나중에 전세로 그냥 안 낼 수도 있는 거잖아. 월세 전세로 가는 것도 얼마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솔직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 월세 부담 장난 아니잖아, 여러분. 내는 돈 안 아깝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60만원 낼 텐데, 관리비까지 한 60을 70만원 낼 텐데, 그 돈 안 아깝습니까? 앞으로 월세 수요 많아져가지고 월세 값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월세 계속 감당할 수 있어요? 계속 평생 감당할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한 달 내도 아까울 것 같은데? 그걸 뭐 5년 10년 동안 계속 월세 낸다고 하고 돈이 얼마입니까? 안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하건 아파트를 가건 못 가건 간에 돈을 모아야 됩니다. 돈을 모아야 뭐 계획도 잡고요. 안 그래요? 요즘에 뭐 결혼해가지고 아파트 다이트로 가는 사람 또 누가 있어?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뭐 금전 상태란지 월급, 지정 상태가 나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근데 앞으로 혼자 쭉 살아야 되잖아. 그러다가 내가 자급자족 하다가 돈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가뜩이나 서울의 청년 고독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정말 생각도 없는,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정말 생각 없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안 사는데 돈을 모아야 하나요?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뭐. 언제까지 사려고. 젊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다가 후회랑, 돈만 가지고 되지면 누가 알아준다 함? 자식도 돈밖에 관심 없을 듯 하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분은 무식한 게 맞습니다. 이분은 무식과 무지가 콜라보레이션의 이름으로는 맞습니다. 결합된 분이에요. 우리 인터넷 TV 결합 상품이잖아. 이분 무시 무지가 결합 상품이야. 따로 넣지 않습니다. 결합하셔가지고 할인하셨나봐요. 쓸데없는 걸 결합하셨네. 왜냐? 이분 무지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일단 이분은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영상을 안 봤습니다.
영상 정도고 전혀 안 했어요. 안 하고 썸네일 제목 글만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영화 포스터만 보고 영화 감상 후기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야. 영화 포스터 봐가지고 영화의 저는 줄거리나 배우의 연기력이나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리뷰하는 거 봐야 알 수 있지 않나? 리뷰하는 거 보더라도 그 엑기스만 보여주는 건 전체 내용 안 보여주잖아. 여러분들은 책 껍데기만 보고 독서 강사문 적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책 껍데기만 보고 독서 강사문 써가지고 수행평가 냅니까? 적어도 읽어보긴 하지 않습니까? 정독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줄거리 파악은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음식 먹어보기 전에 음식이 그냥 모양만 보고 아 저 맛있다,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음식 안 먹어봤는데 사진에 나와있는 거 봐가지고 아 저 음식 맛없다, 먹어보진 않았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딱 그 짝이에요 이게. 썸네일만 보고 댓글 적고 내용 파악하는 게 딱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썸네일은 그냥 제목만 단 거예요. 그냥 이거리지. 이런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집을 안 사는데 돈을 모아야 하나요? 이분 백수입니다. 네. 이런 댓글 달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백수라는 거 인지하는 거야. 그냥 백수 인증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백수라서 돈을 모을 이유가 없어요. 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백수는 돈 안 모아도 되잖아. 백수니까. 적어도 자기가 밖에다가 쇠가 빠져 고생하고 돈을 벌어본 입장이라면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설명 안 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보면 이 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체감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우리가 회사에 종속을 해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더라도 더 받고 싶고, 그리고 돈을 모아야 뭘 할 수 있고, 차를 사더라도 돈을 모아야 살 수 있고, 안 그래요? 뭔가 모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는 것 자체가 집을 안 사는데 돈을 모아야 하나요?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너무 방구석에 계시다 보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아니면 그런 거예요. 일을 잠깐 하고 그만두고, 일을 잠깐 하고 그만두고, 일을 오랫동안 안 하셨나 봐요. 네. 잠깐 하고 그만두고, 그런 분도 있거든요. 실직 나서 그만두고, 잠깐 하고 실직 나서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해봤으면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저런 얘기 못합니다. 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면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압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을 모으게 됩니다. 왜냐?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상식적으로. 근데 이분은 그걸 모르는 거야. 아니 다 큰 성이 돼가지고 집을 안 사는 돈을 모아야 되니? 그럼 집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본인은? 아니 본인은 집을 못 사면 돈이 아무 쓸모 없어요? 돈 모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집 살려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집 사는 게 아니면 우리가 돈 모으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우리가, 아니 그러면 이분은 뭐 돈을 뭐 버는지 안 버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번다 하더라도 돈 버는 쪽도 다 쓰겠죠. 네. 이런 굉장히 무시무지한 멘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댓글 다는 거 내가 한 번씩 봤거든, 뭐. 어? 이제 월급 가지고 내 집 못 사기 때문에 월급 돈이 의미가 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돈을 모아본 사람이 없어. 어? 돈을 제대로 모아봤으면 저런 얘기 함부로 안 해. 어느 정도 덩어리 형성해본 사람이면. 꼭 보면 사회생활도 별로 안 해보고 돈도 많이 안 모아본 사람이 이제는 월급 벌어가지고 이제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월급을 벌어가지고 내 집 못 사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는 건 의미가 없다. 아, 1,000만 원 좀 넣어본 적은 있어? 어? 웃기지 않습니까? 아, 갈 때 되면 가는 거라고요. 뭐 언제까지 살려고. 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뭐 언제까지 살려고. 자, 팩트로 얘기할게. 이런 사람들 치고, 죽는 걸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갈 때 되면 간다고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가지 않거든? 나중에 생각해 본인이 병이 걸렸어.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수술 못 받아. 아니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파도 돈이 없어가 병원을 못 가요.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항상 몸이 아파봐야 인간이라는 게 정말 간사한 게 그런 거야. 평소에 건강할 때는 늘상 건강하다 보니까 이게 쭉 유지가 되겠지 생각을 해. 근데 살면서 여러분 아파본 적 있죠? 맹장이 터져봤다거나 아니 저같이 여러 개석을 걸려봤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 집에서 기어댕긴다거나 자격리해가지고 해본 적 있죠? 그러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인간이라는 게 참 멍청한 그런 거야. 평소에는 건강하다 보니까 이 건강을 등한시해. 근데 사람이 영원히 건강할 수 없고 어떤 계기로 아플 수 있어요. 사람이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지병이 있다거나 뭐 기관이 약해지고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아파. 그러면 아프잖아요. 아픈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아프면 오히려 살고 싶습니다. 진짜 아프면 생존 욕구가 강해져요. 근데 님이 만약에 아픈데 살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산다고요? 그야 모르죠. 갈 때 되면 간다. 웃긴 게 보면 인생도 별로 얼마 안 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 인생도 얼마 잘 살아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돈을 모으는 이유는 살면서 할수록 이 돈이 주는 압박감과 무게, 힘이라는 것을 점점 체감하기 때문에 이 돈이 가질수록 힘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인생 경험과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면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 돈의 힘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내동댕이 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자, 이것도 댓글에 달고 있어. 젊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다가 후회랑 돈만 가지고 처돼지면 누가 알아준다. 잘 들으세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리고 아까 언제까지 산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사고로 죽지 않는 한 지금 세대는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90세까지 삽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젊을 때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나이 먹을 때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나이 먹을 때까지. 일 못해요. 안 받아줘. 지금도 어르신들 나이 찼는데 안 받아줘서 뭐합니까? 길거리에 파지 죽고 있잖아요. 파지 죽는 것도 굉장히 엄청 치열한데. 우리 때 되면 노인 인구가 배로 늘어나요. 우리가 노인 되면. 응? 90대가 일해야 된다. 일할 곳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일할 곳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일할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OECD 부동 1등입니다. 네, 노인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뭐냐 하면 노인 혼자서 스스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못 마련하는 거. 그런 분들이 2명 중에 1명꼴이에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야. 지금도. 노인복지가 상당히 안 좋아,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가 노인구 많아지면 어떻게 됐냐고. 다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젊으니까 이 젊음이 영원하게 갈 것 같아요?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갑자기 뭐 사람이 심장마비 걸려.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뭐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뭐 돌아가신 분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얼마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안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돼요. 뭔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넓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갑자기 비명인사한다거나 사고로 죽지 않는 한은 인당 90세까지 가야 돼. 근데 이미 가진 게 없어요. 벌어놓은 것도 없어. 부모님이 님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나이가 차요. 더 이상 이제 나이가 차니까 일할 것도 없어요. 일할 때는 없는데 세금은 나가. 내 자산도 없기 때문에 내 집도 없기 때문에 월세 살고 있어. 월세비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돼. 하루 한 달 두 달 못 내니까 이제 수도 끊긴다. 전기 끊긴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박탈해 나가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병 걸렸어. 병 걸렸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비 없다고 하니까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직 나 90세까지 가지도 못했어. 그럼 어떡할 겁니까? 님은 서울의 청년 고독사 문제가 그냥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대한민국에 뭐 나이 드신 분들 고독사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분들 고독사가 늘어나는 거야. 아직 살아야 될 많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나이잖아.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음? 뉴스에 그런 것들은 안 봐요? 아니, 난 웃긴 게 그런 거야. 본인이 정상적으로 사회는 살면 저런 말 하면 안 돼. 돈을 모아야 하냐. 안 모아도 상관없지.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미래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뭐 대기업 다닐 것 같습니까? 저런 사람도 열심히 살 것 같아? 아니면 누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할까? 안 그래요? 저런 마인드 가진 사람 누가 결혼하겠어? 안 하겠죠. 그럼 혼자 살겠죠. 저런 사람이 돈이 많을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을 리가 없죠. 돈 많고 이렇게 능력 좋은 사람이 저런 얘기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 방송에. 안 해.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돈의 무게나 어떤 힘을 더 실감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가. 더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갑니다. 제 방송에 자산가도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보면 더 철저하게 가요. 일반 사람들도 더 철저하고 더 꼼꼼하면 꼼꼼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본의 힘을 실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이 주는 어떤 무게나 힘의 가치를 어떤지 더 알고 있어. 돈이 많으면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미 이분이 만약에 뭐 강남에 태어났으면 이런 말 했을까요? 강남 상고에 태어났으면 절대 이런 말 안 하겠지. 열심히 살았으면 이런 말 할까? 이런 말 안 하겠죠. 그럼 본인은 본인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모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비교하죠. 자, 댓글 다신 분한테 뭐 내가 쓴소리 했나 모르겠는데 집을 안 사도 돼요. 아파트 못 가도 돼. 그런데 돈을 모아야 돼. 이미 그렇게 잘났습니까?
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댓글 다른 사람 치고 대단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 생활 그렇게 오래 해봤지만. 뭐 장난으로 달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봐. 님이 내가 봤을 때 이런 댓글 다른 사람 치고 결혼하기 힘들 것 같은데 혼자 살 거 아니에요. 부모님 언제까지 님 뒷바라지 해줄 것 같습니까? 부모님도 이제 나이 드셨고 이분이 나이가 성인이라고 하면 30대라고 치면 부모님 나이 이제 한갑 넘었을 텐데 부모님도 이제 각자 인생 살아야 되고 그럼 부모님이 님 인생 책임 못 지는 거야.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뭐 공무원이나 정말 안정된 직장을 갖지 않는 이상 얼마까지 일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회사에 팔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없이 사는 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면서 큰 돈이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살면서 몸이 아파가지고 뭐 수술비 내는 돈은 안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님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큰 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좀 생각 없는 얘기를 하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내가 봤을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높으신 것 같아. 갈 때 되면 가는 거다. 말은 쉽게 하지만 님이 진짜 아파봐요. 생사의 길을 막히면 누구로 살고 싶어하는 본인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이렇게 뇌가 빠진 얘기 하지 마시고 현실에서 열심히 사시고 돈 모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